안녕하세요. YBM 어학원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7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쓰기 파트를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앞서 대비 특강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쓰기를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한국어로 파악을 하고 중국어로 중국인처럼 문장을 쓰고 해서 쓰기의 원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특별히 이제 7월까지 왔고 또 어느 정도 쓰기가 좀 잡히신 분들은 제가 한국인이 되게 글을 쓰면서 범하기 쉬운 오류에 대해서 특강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종종 지금은 제가 단독으로 HSK 6급 전 영역을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예전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랑 합동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인 선생님은 문법이나 독해 위주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쓰기를 이제 담당을 하셔서 그렇게 합동 강의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중국 원어민 선생님이 보통 쓰기 파트를 담당을 하시면 쓰기 이제 학생들이 내잖아요. 그럼 저한테 들고 오세요. 들고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 문장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려고 쓰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저는 알겠는 거예요. 제가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중국인 선생님은 아는 단어 다 썼어요. 근데 문장 구조랑 이게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중국인 선생님께서는 얘가 지금 쓰는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썼는지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알겠는 거예요. 한국인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얘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문장을 썼구나라는 걸 저는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문장을 보는 사람이 중국인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어 장문을 쓰신다는 건 중국인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고, HSK 6급의 쓰기 파트도 중국인이 채점을 하고 중국인이 중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점을 기억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글을 쓸 때에 사실 한자니까 가장 크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내가 한자고 뜻글자니까 대충 그냥 글 써서 나열을 하면 이 중국인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크게 오산이에요. 이게 뭐 고대 시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말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그래서 주어가 있고 수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짧은 문장은 그렇다 쳐도 긴 문장이 이 구조를 제대로 못 잡고 막 오류가 생기면 중국인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독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 편하게 읽히고 무슨 내용인지 아는 문장이 제일 좋은 문장이에요. 미사역이 잔뜩 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중국인이 읽는데. 그럼 그건 점수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쓰기를, 제가 지난번 대비 특강에서도 쓰기를 설명을 드렸던 그런 기초가 좀 잡혀져 있으시다면, 오늘 설명해 드리는 오류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직접 문장을 쓸 때 굉장히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이라서 한 번쯤은 그냥 가볍게 보고 내가 이걸로도 굉장히 근데 사실 큰 도움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얘가 크게 보면 독해 1과도 연관이 있어요. 독해 1에서 우리가 오류가 되는 문장을 고를 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오류가 되는 문장을 쓰고 계시고, 중국인 입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이런 오류를 너무 많이 쓰니까 독해 1에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이 쓰기에도 도움이 되고 사실은 독해 1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근데 쓰기는 오늘 설명하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초중급 문법이에요. 근데 초중급 문법이 문법으로 하면 아는데, 내가 글을 구사를 할 때는 이 초중급 문법이 다 해요. 사실 중국어는 초급 때 배우는 문법이 다거든요. 거기에 어휘가 더 들어가고 표현이 더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당간당 막 하시는, 난 벅차 60점도 넘게 벅차하시는 분, 나 시험 치면 웬만큼 6, 70은 나와. 나는 진짜 고득점. 이렇게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한국인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 한국인들이 많이 범해하고 누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제가 단연간에 이제 학생분들의 쓰기를 제가 시우 가이드를 하잖아요. 계속 수정을 하다 보면 너무 이 사람은 글 쓰는 패턴이 있고, 저 사람은 글 쓰는 패턴이 있고, 여러 명의 글을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만 제가 뽑아서 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처음 설명드린 이 부분은 조금 초급 단계에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슈랑 형용사 수로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비동사를 쓰고 뒤에다가 형용사를 쓰죠. 예를 들어서 뭐 she is beautiful 하면 is라는 비동사를 쓰고서는 형용사를 쓰는데 중국어는 그 비동사가 필요가 없어요. 형용사가 단독으로 수로가 올 수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거야. 단독 수로 형용사 혼자 와요. 그죠? 슈 안 써요. 중국어에서 슈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슈 더 구문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중국어를 작문을 하실 때는 아마 흔하게 사용하시진 않게 될 거예요. 슈 더 구문은. 这些东西또 여기까지 주어야 잘 썼어. 슈 나왔으면 명사로 끝나야죠. 헌 앙꼬이가 나왔어요. 이 수로가 두 개인 거예요. 얘는 이거 없어도 이 헌 앙꼬이 자체 되게 비싸로 얘는 형용사는 홀로 독립적으로 수로를 쓰인다. 정확하게 다 아는 건데 근데 쓸 때 틀려요. 여러분이 쓰실 때 틀려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 앙꼬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 자, 개사구의 위치 갈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예외는 딱 다 빼고 일반적인 거. 진짜 여러분이 사실 일반적인 문장만 잘 써도 점수 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사구의 위치도 사실 앞에 있는 슈 얘기 설명도 그렇고 지금 이 개사구 설명도 그렇고 영어의 영향을 받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중국어보다는 영어를 먼저 공부하고 중국어를 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사구라는 게 전치사구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수로, 목적어까지 다 쓰고 제일 마지막에 뭐 at home, 뭐 i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선 뒤에 제일 마지막에 전치사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쓸 때도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개사구를 목적어 뒤에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동사 뒤로 빠지는 경우까지는 용서가 돼요. 근데 그 뒤로는 목적어까지 다 끝난 문장 뒤에 개사구는 절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사실 그 중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고 중국인과 대화를 할 때에는 그렇게 써도 중국인은 알아들어요. 그쵸? 왜냐면 我给你打电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 맞는 문장인데 我打电话给你 나 너한테 전화할게 얘기 안 해도 나 전화할게 너한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틀렸다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제출해야 되는 규격이 된 형식적인 이런 문장에서는 개사구는 무조건 수로 앞에.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 보어라는 건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거든요. 수러를. 그러니까 동사 뒤에 딱 붙여서 나오는 개사구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你住在哪?我住在首尔 하고 在首尔이 주라는 동사 뒤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건 동사 뒤에 보어로 쓰일 땐 상관이 없는데 목적어까지 끊어지고 난 다음 목적어 뒤에 개사구가 오는 경우는 없어요. 틀린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科学技术的发展이 주어죠.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왔대요. 수로 왔어요. 前所未有的方便 전에 없었던 편리함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给我们的生活 아니 여기 지금 목적어가 와 있는데 목적어 뒤에 누가 给我们的生活를 안 돼요. 틀려요. 왜냐면 영어는 그렇게 쓰니까 이렇게 가는데 안 돼요. 어디 써야 돼요? 주어랑 수어 사이에.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에 给 누구누구 따일라이는 꼬딩 다 아주 고정적인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给 누구누구에게 带来什么什么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아시는 것 같죠? 아니거든요. 문장 쓰실 때요. 특히나 좀 중국에서 오래 살아서 정말 그냥 회화에 관련된 문장들은 편하게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 그래 나 실수하지 말아야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다 구조예요.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합사와 목적어의 위치도 사실 초급 중국어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사실 작문 쓸 때 진짜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합사 뒤에는 목적어를 넣을 수 없다. 이합사라는 건 이미 얘가 동사가 목적어 짝꿍을 갖고 있어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또 쓰면 목적어가 중복이 돼서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보시면 찌인면이 대표적이에요. 이 문장 뭐가 틀렸을까요? 진짜 이렇게 써요. 昨天小王见面他的女友 나 샤오왕이 어제 여자친구 만났더라. 뭐가 틀렸어?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문장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见面이란 동사 자체가 面 얼굴이에요. 얼굴을 봤다예요. 이미 목적어를 갖고 있어요. 그럼 나 얼굴 봤어. 여자친구. 아니에요.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거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합사는 뒤에 단독으로 목적어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 그냥 가장 규격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昨天小王 해놓고 건 그녀의 여자친구랑 얼굴을 봤대.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까지 못 쓰시더라도 절대로 찌민 뒤에 목적어 쓰지 마세요. 그거. 근데 진짜 많이 써요. 왜냐면 아무래도 쓰기가 이야기, 꼬시 형태가 오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만났네, 뭐 했네 진짜 많이 사용될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의문을 보시면 이제 결혼, 이것도 문제야, 결혼. 왜냐면 내가 쟤랑 결혼을 할 거예요. 결혼을 했어야 할 때 결혼 다음에 사람을 쓰잖아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근데 보시면 리루에이가 마침내 그녀와 결혼을 했어요. X 없으면 맞는 문장처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아니에요. 보시면 지혜가 맺었어요.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런 목적어가 있어요. 혼인을 맺었다. 그럼 누구누구와 혼인을 맺은 거지 누구누구를 혼인 맺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얘가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제시되어 있는 지문을 보고선 기억했다가 문장을 쓰시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한 내용에 대한 문장은 분명히 이렇게 안 써 있을 거예요. 그쵸? 리루에이 종위 다 그녀랑 결혼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썼을 건데 여러분이 결혼했다라는 말만 기억했다가 문장을 해맑게 문장 본인이 쓸 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중국인 문장은 이렇게 안 쓰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원문에는 그녀와 결혼했다라고 써 있었을 건데 결혼했다라는 한국어 메시지만 기억하고 문장을 잘못 쓴다는 거죠. 중국인들이 평상시에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 자체에 관심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찐미는 워낙 초급 때 많이 나와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건데 지혜후는 헷갈리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결혼했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가장 전형적인 거 B에 요즘에 아무래도 쓰기는 지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창업 성공담, 그쵸? 그리고 뭐 어떤 마케팅 성공, 그리고 아니면 취업 성공기, 이런 것들이 글이 출제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은데, 그러면 취준생의 입장에서 내가 막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다가 결국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케팅의 전략을 잘 세워서 내가 성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경 설명할 때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을 했고 학교 졸업하는 얘기들은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자, B에 학업을 마쳤다. 이것도 이미 이합 동사죠. 그러니까 이미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요. 대학교 뒤에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학교 졸업했으면 자연스럽게 뒤에 대학교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써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쓰시면 돼요. 되게 특수해요, 얘는. 그래서 베이징 다슈에를 B에 했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뒤에 B에 위를 쓰고 뒤에 학교를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쵸? 어쨌든 간에 B에 단독으로 뒤에다가 다슈에 대학이나 뭐 고등학생이나 뭐 초등학교나 이렇게 학교가 바로 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찌에미엔, 찌에혼, 그리고 B에 이 세 가지는 나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막상 쓰시면 여러분 진짜 많이 실수하세요. 정확하게 되게 시간에 쫓기잖아요. 근데 주어수로 목적어 쓰는 게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분명히 오류나기 굉장히 쉬운 패턴이라서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게 더더더예요. 이 더더더를 제가 왜 넣었냐면 이거는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문법 배우고 이런 학생들에 한해서의 얘기를 했다면 더더더는 중국에서 뭐 중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나왔다거나 아니면 대학을 지금 중국으로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도 많잖아요. 6급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더더더를 엄청 많이 헷갈려해요. 사실상 중국인들이 그냥 여러분들 평범하게 그냥 쓰는 문장에서도 중국인들조차도 이 더더더를 헷갈려서 막 써요. 이제 이 더 쓰면 안 되는데 저 더 쓰고. 그래서 문장을 쓸 때에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더의 오용이라서 한 번쯤은 좀 설명을 들어놓고 가시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더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장을 더 들어간 문장을 쓰고 나서 얘의 더를 썼는데 뒤에 명사 없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실더 구문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보시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화 역할을 하는 더라서 더 뒤에는 무조건 명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我看到了光明的 나는 아주 밝은 광명한 밝은 미래를 앞날을 보았어 라고 해서 써야죠. 이 더를 틀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웃긴 건 그냥 다 잊었어요. 그쵸? 그래서 요 더 써야 될 때도 이 더 쓰고 요 더 써야 될 때도 이 더 쓰고 다 이걸로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래서 이 더 뒤에는 그냥 명사만 써야 된다.
대다수 90% 정도의 문장은 이 더 뒤에 무조건 명사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더를 갈게요. 얘가 동사랑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과 아름답다는 형용사예요. 근데 내가 꽃이 예쁘게 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피었습니다 라는 동사에다가 수식어를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름답다를. 아름답다 피었습니다. 안 되죠. 아름다운 피었습니다. 안 되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ly가 되죠. 그 뭐뭐하게의 역할을 하는 게 얘예요. 뒤에 무조건 동사 써야 된다니까요. 근데 뒤에 동사가 들어가는데도 해맑게 이 덜을 쓰고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타샤오신이 조심스럽게 앞에 샤오신이라는 고급 성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카이라는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나카이라는 동사가 왔는데 왜 앞에 이 덜을 안 쓰고 저 덜을 쓰냐고? 이 더 써야지.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의 앞보다는 사실 더의 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신경을 쓰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더는요. 얘는 조금 문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도보호나 상태보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더가 무슨 얘기냐면 보어라고 이름을 지어졌다라는 건 수러, 그러니까 동사, 수러 뒤에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게 보어예요. 그래서 이것의 이 수러, 예를 들면 긴장했다,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 말하다라는 이 동사나 형용사 뒤에 더를 써서 그 말하는 게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긴장하는데 이 긴장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실언을 당해서 지금 상심해 있어. 그럼 상심한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더예요. 그럼 이게 조동사로 they로 사용될 때 말고요. 이게 이 더를 보통 볼 때 동사 또는 형용사의 상태나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영어는 사실 앞에 가지고 뒤에는 아무거나 막 들어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건说得好, 말을 잘해요. 아주 기초 중국어죠. 说 말하는 더 상태 정도가 하오하대요. 근데 5급이나 6급, 특히 6급에서의 좀 고급 문장을 볼 때에는 뒤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보시면 진장더, 앞에 형용사나 수러가 왔으면 이제 뒤에 오는 더는 이걸 써줘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동사 앞에는 이 더를 쓰고 얘는 명사 앞에 쓰니까 동사 뒤에 더를 쓸 거면 이 아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낼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을 했어요. 고급 표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더더더의 오용을 피하자 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정도보 정도를 내가 직접 구사할 수 있다 치면 사실상은 굉장히 그 작문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긴장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라고 이야기는 해요. 我太紧张了所以 그래서 一句话也说不出来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진짜로 중국인이 정말로 이제 이렇게 제대로 문장을 쓸 때는 我紧张的 해놓고 긴장한 정도가 이 정도야. 他伤心的 상심한 정도가 뭐야? 睡不着觉 잠을 못 잘 정도로 상심했어.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더더더의 용법을 설명드린 선상에서 이야기하지만 이 더 마지막에 있는 정도보호, 상태보호의 이 더는 여러분 용법을 좀 따로 기억을 하셔서 문장이 만약에 사실 우리가 직접 작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되어 있는 문장을 가지고 요약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시되어 있는 문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 최대한 숙지해서 문법에 틀리지 않게 중국인들의 그 문장을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문 볼 때 이런 문장을 중국인이 썼네. 근데 여기 정도보호가 들어가네. 그럼 이거 한번 나도 써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한국인이 작문을 할 때 범하기 쉬운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내용 자체는 가볍게 들어서 넘기기 좋은 그냥 그렇지 하고 갈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전에 뭐 4급이나 5급이나 이전에 기초나 중급, 중국어 할 때 배웠던 내용들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틀리는 문장 고르기나 독해 1이나 아니면 작문을 쓸 때 여러분이 범하는 오류를 생각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쓰실 땐 진짜 많이 범하는 오류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실수하지 말자. 이거 한국인들이 많이 저지른다던데 하고 생각하시면서 진짜 작문 쓰실 때에 좀 주의하시고 여기서는 감점되지 말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 여러분의 소중한 1.1점이 소중하잖아요. 쓰기 점수에 조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